선생님이 이제 그 더 이상 순정 만화를 그리시지 않고 교육 만화로 넘어가셨던 것도 약간 그런 이유랑 연결이 될까요? 좀 아이들한테 좋은 내용을 가르치고. 아, 저 세포의 안녕 그거요? 네, 그런 내용. 그거는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포기한 환자들, 암, 말기, 무슨 뭐 이 암이라도 사이코마라고 육종암이라고 그거는 의사들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말기암 있는 사람들이 그 건강 세미나 센터에서 깨끗이 회복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거 40년 동안 거기서 봉사를 했거든요. 네. 40년 동안.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미리 이런 병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걸렸다 해도 희망이 있고 어린 애들부터 이거를 알았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혈관 작용, 호르몬 작용, 세포 작용, 왜 암세포가 생겼다가 정상세포로 회복되나 이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과학자들, 의사, 닥터들이 연구한 거를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거를 이제 봉사하면서 쭉 일종의 지식을 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포의 안녕 그거를 올렸는데 그거를 읽은 애와 안 읽은 아이가 이 스트레스에 굉장한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세포가 변질되는 게. 그래서 교육 만화 같은 것도 좀 많이 네. 그리시고 하신 거네요. 네. 유튜브에 그 옛날 만화들 복원하시는 것도 되게 한창 올리셨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작품을 선정하셨어요? 좀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는 작품들 위주로 업로드를 하시나요? 아니면- 좋아한 거 선택할 여지도 없고 창고에다 놔둬가지고 책이 종이가 다 삭아서 네네. 이렇게 만지면 막 부서져요. 아이고. 그런 데서 이제 건질 수 있는 거 이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편수가 다 맞는 거 고른 게 몇 권 한대요. 많이 아쉬워져 있어요, 좀. 있단 말에도 있는 게 저한테는 참 살아있는 보람이지 아쉽다는 것도 욕심이죠. 이거에 얼마나 저한테는 참 대단한지 몰라요. 장식으로도 작품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저를 만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요. 어린 날에 네. 민혜니 선생님을 만나는 네. 것처럼. 민혜니라는 활동명은 그 누가 지으셨나요? 이제 이름을 민신식이니까 이상하잖아요. 여자가 신식이니까. 그래갖고 출판사 측하고 또 어떤 만화가하고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민애니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한 뜻이 뜻도 없어요. 그냥. 그냥 얘기하시다가 네. 그렇군요. 좀 같이 그때 당시에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작가분들이 계실까요? 이렇게 일했던 작가. 많죠. 신동우 씨, 뭐 고우영 씨, 또 유세종 씨, 박기당 씨, 그리고 그 나한테 그림 재료 사준 네. 그 박정혜라는 분, 그 본명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가끔 만나서 커피도 먹고 그 당시 저기 종로에서 광화문 가는 쪽으로 르네상스라고 음악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끔 만나서 그 고전 음악에 대한 그 상식도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 선생님한테 그러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나 작가가 있을까요? 그분 저 봄의 노래. 봄의 노래. 네, 그때 그 서울 책이고. 올라와서 처음 네. 봤던 그 작품이요. 영감을 그러면은 다른 작가의 작품들보다는 뭔가 영화에서 조금 더 많이 얻으시는 네, 작품이셨어요. 네. 그래 장면도 이색적인 내용, 이색적인 풍경 뭐 그런 걸 다 습득을 할 수 있으니까 영화를 많이 봤죠. 여기에 보면은 꿈의 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네. 밑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배경으로 하면은 여기 나오는 엄마 드레스 이런 게 너무 이뻐서 폐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을 외국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화려한 드레스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전부 이게 걸리고 저 엄마 머리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런 네, 머리. 네, 네. 이런 거 사치풍조 조작한다고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외국으로
이름만 외국어로 바꾸면 되니까 쉽죠. 그냥 바꿔서. 검열 피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 요리조리 그 요령만 들었죠 뭐. 이런 인원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작품들 중에서 그나마 그거는 작품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인어 언니를 그냥 제가 그 캐릭터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새 그러면은 작품이신가요? 이거는? 예, 이거는 새로 이제 스토리 써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하기가 싫어서 그냥 안 했어요. 좀 원래 있던 작품을 조금 각색해가지고 예, 원래 옛날에 해서 히트쳤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 감성에 맞게 좀 해보자 그러고 하는 도중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이 와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5분 이상을 못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못 했는데 이제 그거를 뭐 병원에서 수술해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 바른 운동, 바른 자세 그거 해가지고 깨끗이 치료를 했어요. 아주 이제는 완벽하게. 너무 다행이에요, 선생님. 옛날에는 남녀 사랑 이런 이야기 다루면 폐기로 나와요. 폐기. 네, 그쵸. 근데 아까 말해주신 그 약간 예, 폐기감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시골에 가난한 아이가 부잣집 그 딸이 몸이 약해서 이제 시종같이 거기를 간 거지. 갔다가 둘이 친해져 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아이를 시골로 보내버리고 이제 막 고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남녀가 아니라 예. 검열을 피해서 여여로 설정을 하신 거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윤리 원칙에서 윤리 원칙. 남녀의 사랑을 다루면 조금 그거 그냥 폐기에 폐기. 아예 그냥 출판을 못하게 정부에서 원고 막은 거네요. 정부가 아니고 심의실이라는 데가 있었고 위원회에서. 원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빨간 색연필로 쫙 그어요. 장수마다 다 근데 수정해서 나올까봐. 순정 만화는 보통 남녀 사랑이 주된 주제잖아요. 남녀가 나오면 막 큰일 나요. 그 작가는 그냥 완전히 매장돼요. 그러면 순정 만화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여여로 보통 그리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셨나요? 우정이고 우정이라도 남녀 우정이 나오면 폐기해요. 무조건. 아무리 초등학교 애들도. 그래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한창 활동하신 60년대, 네. 70년대 계속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잣집 엄마가 원피스 입고 머리 이렇게 올린 게 나오면 사치풍조 그래갖고 또 폐기 나오고 하여튼 폐기를 많이 낼수록 그 사람들은 실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없고 약한 신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가가 만화를 할 수 없다는 거는 뭐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약간 명랑 코믹으로 바꾼 거예요. 명랑 코믹으로 바꿔서 나온 게 이제 여학생, 남학생 이런 거. 피해가는 길이라는 게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받죠. 작가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스토리를 100% 쓰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게 있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이러면 또 걸리겠지, 이러면 또 폐기되겠지. 그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작가들은 심실에 가서 막 고함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만화 못해요. 아이고. 그런 시대. 그러니까 만화뿐만 아니라 연속극도 그렇고 뭐 방송국도 굉장히 그 제재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검열이 엄청 심했던 때네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좀 그런 게 강했던 네.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순정 만화를 쭉 했으면 참 유럽 시장까지 장악할 만큼 했을 텐데 못하게 해가지고 전부 펜대 놓고 있을 때 일본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화를 장려를 해가지고요. 그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을 한 작가 하나 앞에 2명씩 전부 배치시켜갖고 만화를 작업을, 예.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때 나온 게 뭐 베르사유 장미, 오레스 창이니 뭐 캔디 이런 게 쏟아져 나오니까 일본 만화, 순정 만화가 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작품 하나를 다목적으로 막 스토리 구성이나 뭐나 연구해가지고 수준을 높여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는 그때 순정 만화가 없을 때예요. 일본 만화가 이게 슬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냥 나중에 홍수같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제 추측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순정 만화가 독자층도 되게 그때 많았고 인기가 좋았었는데도 출판사에서 견제를 조금 했던 건 혹시 순정 만화 작가님들 중에 여자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랬던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출판업계 사장들도 다 남자였을 거고 같은 남자 작가를 상대로 뭔가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여자 작가 보통 그 출판사 사장이나 뭐 작가들끼리 이제 술자리도 하고 뭐 어디 여행도 맞아요. 가고 막 이러는데 여자 누가 그런 데를 따라가겠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더군다나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정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피해만 당하고 참 그 희생된 사람들이 많죠. 좀 잘 안 끼워주려는 안 끼워주죠. 네. 같이 뭘 하려고 해도 그냥 네. 너는 그냥 따라와라 약간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면 반말 막 하고 그냥 뭐 여자라고 우습게 알고 요즘 그 많이 그 저기 그 뭐 성추행 네 맞아요 그런 게 심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말도 못 하죠. 어. 그런 얘기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왜래 욕도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출판사 사장이 만화계는 얼굴도 내밀지 말고 만화가 만나지도 말고 그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모임에 안 가요. 그게 한번 베낀 게 그게 변하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남편이 만화 가니까 뭐 남편한테 들은 정보가 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문화생으로 오는 사람 중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서 그 말 옮기는 사람들 거기서 들은 게 다고 몰라요. 그럼 작가 모임 이런 거를 쉽게 갈 수 없. 모임에도 뭐 또 제 남편 되는 분이 거기 뭐 내가 가서 다 듣고 얘기해 줄게. 당신은 그냥 집에나 있어. 뭐 그런 데 가봐야 덕될 것도 없어. 그래서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만화가 협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그 부천 만화진흥원 거기서도 무슨 모임이 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다른 여자 순정 만화 작가님들이랑도 크게 교류를 못 하셨겠네요.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요? 네. 방송국에서 네네. 그 순정 만화 뭐 세 사람 불러가지고 출판 아동 만화에 끼치는 뭐 출판에 대한 거 뭐 그런 거 대담하자 그래서 그때 저 어미자 장은주 씨 저 그렇게 셋이 가서 방송국에 가서 뭐 대담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처음 그 두 분을 뵌 예. 때였나요? 어미나 선생님도 되게 그때 유명한 유명하죠. 작가님이었잖아요. 네. 그냥 거기서 방송국에서 그래도 뭐 제가 뭐 거침없이 얘기를 잘하니까 저를 가운데 앉으라 그러고 그 사람들 양쪽에 앉으라 그러고 한 40분 뭐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끝나고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아유, 좀 근데 같이 이제 작업하는 여자 작가님이랑 만나고 싶은 그런 건 별로 없으셨어요? 다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조금 외로우셨다거나 괜찮으셨어요? 저는 원래 외로운 걸 몰라요. 외로운 걸 모르고 워낙 책을 많이 보고 영화를 좋아하니까 시간만 있으면 영화 보고 책 보고 근데 그 옛날에 그 순정 만화 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름이 없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미자 씨는 미국으로 가고 가셨구나. 예. 그리고 송순희 씨는 처음에 좀 활동하다가 작품이 전혀 없고 장은주 씨 좀 하다가 그분도 뭐 활동을 안 하시고 이 유튜브 작업은 언제 시작하게 되셨어요? 유튜브 작업한 지가 한 4년? 4년. 4년 됐나? 거기에 이제 건강 만화, 네네. 세포의 안녕 그거 하다가 한 3년 전에 방탄소년을 한번 그려보자 그러고 방탄소년 그리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 캐릭터 그림도 그리다가 또 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만화로 좀 하다가
또 옛날에 인원이라는 책이 히트를 쳤어요. 그거 내용을 조금 틀리지만 그걸 좀 하다가 끝을 안 내고 요새 중재했어요. 이게 그 방탄소년단 그리신 그 네, 영상이신 거죠? 네, 방탄소년. 근데 지금도 작업은 다 손으로 하세요? 네. 이제 명화 그림도 다 손으로 하죠. 어, 손으로 하지 몰라요. 컴퓨터. 요새는 그 타블렛이라고 젊은 작가들은 그걸로 저는 그걸 하잖아요. 못해요. 이거 다 손으로 직접 작업하셔서 네. 컴퓨터로 이제 네, 따님이 스캔 네. 뜨셔서 올리시는 네. 그런.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이제 딸이 이걸 이쪽으로 옮긴 거죠. 좀 컴퓨터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손으로 다 하려고 하시면은? 재밌죠. 아,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한동안 그 이제 작품을 많이 안 하셨잖아요. 네. 90년대에서 2000대 초반까지는.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하시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답답해서 그 유튜브에다가 뭐 저런 거 올리는 게 있다고 딸이 그래서 이제 세포야 안녕 그 건강 만화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방탄소년 한번 그리는 거 해보자 그러고 하고 그러다가 헐리우드 배우들 좀 그리는 거 하다가 또 캐릭터 뭐 101마리 뭐 달마시안 거기에 나오는 저 여자 그것도 그리고 뭐 인어공주도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동영상을 네. 저기 명화 그림 저런 그림 그리는 거 동영상 올리려 그래요. 아 이제 최근 한창은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작품들 이제 새로 스캔해가지고 아, 올리고 이거? 그러잖아요. 이거 스캔해가지고 이제 텀블벅에 네. 이거 복간해서 텀블벅에 올리는 거 쭉 하다가 아직도 좀 할 게 좀 있어요. 근데 작품을 하도 그러니까 거의 100권 넘게 그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100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타이틀만 한 5, 6권 이렇게 했거든요. 편수는 뭐 재미있는 거는 무제한으로 하고 그러는 거를 몇십 년을 했으니까 뭐 그러면 작품들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으시겠어요? 못해요. 그쵸. 그러다가는 뭐 제가 뇌 이 저장 세포가 다 폭발해 버릴까. 이제 작가로서 활동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 되셨고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오셨으니까. 그림을 안 그리면 죽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조금 쉬시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 것 같은데.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시간에서 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좀 건강에 필요하지만 그 이상 쉰다는 거는 낭비예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차게 살려면은 이 재능을 하느님이 나는 교인은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신 이 재능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눈이 약간 좀 백내장이 약간 있어서 그거 수술하면 바로 또 계속 그 명화 그리는 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열정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은 그건 이제 세포들이 죽을 때가 됐구나. 죽을 준비하자 그러고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 마음먹은 대로 세포가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40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당시에 기분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유쾌하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뭔가 그러면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이 젊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 서울 올라왔던 그때로 돌아간다 하시더라도 다시 만화가를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죽어서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난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구박받는 한국 사회에서 만화하지 않고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스누피 정도 히트치는 만화가가 되겠다고 지금부터 설계를 딱 해놓고 있어요. 그래도 만화는 계속 하시고 싶으신 예. 거네요.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만화하는 게. 읽는 건 별 재미없고 그리는 게 재밌고
만화를 하면서 항상 웃고 살아서 그런지 참 인생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만화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만화는 약간의 그 원래 만화가 이 사회적인 풍자 그런 게 만화로 알고 있는데 이 만화가 단 검은 펜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게 영화하고 똑같은 게 그 캐릭터 선정해야 되죠. 그 성격 묘사 그리고 그 시대 의상 또 배경 뭐 연출 이런 게 영화하고 똑같아요. 소리만 안 난다 뿐이지. 네. 소리만 안 난다 뿐 영화하고 똑같은데 영화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이건 이거로서의 또 그 지금은 많이 알아주니까 그래서 선생님에게 만화란 어떤 걸까요? 그래서 만화로서의 하나의 그 예술 장르로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만화 하면은 일반 회화보다 저 밑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그냥 하는 작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쉬우시겠어요. 네. 그런 인식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 지금 많이 좋아졌죠. 저 만화가도 이제 많이 생기고. 저 만화 보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인기 있는 작가들도 되게 많고 네, 하잖아요. 네. 요새는 만화 원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되게 네, 많잖아요. 많이 나오죠. 보신 거 있으세요? 그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배경으로 그런 게 있었고 또 바람의 나라 그런 맞아요. 바람의 그런 게 나라. 있었고 선생님이 지금 시대에 만화 작업 한창 하고 있는 뭐 80대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만화 시작했다고 하시면 네. 뭔가 어떤 작품 그려보고 싶으신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이런 출판 만화가 나온다면은 이 사람 마음이 이 몸을 다 다스린다는 이 정신과적인 이런 만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가 세포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하면 이 세포가 찌그러지고 기뻐할 때는 세포가 활짝 피고 그게 현대 의학으로 이제 지금 증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엄청난 자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래야 된다는 게 이거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이걸 만화로 하고 싶어요. 쉽게 풀어서. 네, 쉽게 풀어서.